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레미안 원베일리 전조연나 힐스테이트 리슈빌 분양가 업 둔촌주공 제1풍경채 분양 속도는 빨라질 듯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수주한 고덕강일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분양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예상 분양가는 2천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죠. 그러나 보기 좋게 그 예상들은 죄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최종 분양 확정가는 평당 2,23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청약을 준비 중인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로 고덕강일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낮은 분양가가 높은 시세를 추격하기 때문에 차익도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높아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3.3제곱미터당 2230만원이라면 84제곱이 7억 5,800만원 선, 102제곱이 8억 9,200만원 선이 될 겁니다. 다행인 건 모든 평형이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나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아진 바람에 당첨 후에 자금의 범위를 가늠하던 계산법이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는 것은 분양가가 다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와는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주변 시세를 보면 미사강변 리버비자이 전용 84제곱이 12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강변 스타일스 아파트 84제곱이 9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대략 84제곱은 2억에서 5억까지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힐스테이트 리슈빌의 잠재성을 보자면 이보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 초반이라는 것과 중반에 가까운 가격이라는 것은 피부에 와닿기에도 헉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완벽 적용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존의 분양가 예상들이 도미노처럼 우수수 무너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의 상승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주택가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시가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내년도 서울 공시가는 10% 정도 더 높아질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주택가격으로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걸리게 되는 주택들이 많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 마용성, 그리고 강남, 송파 등등은 대부분 10% 이상 공시가가 오르게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들 주택들의 가치가 맨살을 점점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공시가 영향은 바로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택지비, 땅값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시가라고 말해도 되죠. 일단 아파트 역시도 대지, 그러니까 땅 위에 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권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꿀꿀 대지 말고요. 펄벅 여서가 쓴 대지, 즉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택지비가 점점 높아지면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려 해도 자연 땅값이라는 공시가가 올라가 있어서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이고 청약자 입장에서는 다크서클이 생길 일이죠. 힐스테이트 리슈빌의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 산정 결과였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를 다시 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말이 좋아 통보지 한마디로 빠꾸를 당한 겁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택지비를 올렸는데 평당 4,200만원의 택지비를 써냈습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정말 의외로 이렇게 올린 택지비가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택지비가 너무 높으니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완전히 분양 시기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패스해버렸습니다. 매맞을 줄 알았는데 머리를 쓰다듬어주니 거의 쇼크를 받을 지경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레미안 원밸리 조합이 그날 떡을 돌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 택지비가 4,200만 원으로 정해지지만 나머지 건축비와 가산비는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레미안 원밸리 분양가 5,2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왜 떡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분상제가 시작된 후로 강남의 대부분 분양 아파트는 5천만 원을 절대 넘지 못했습니다. 레미안 라클래시 4,750만 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4,750만 원,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4,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곳들은 분상제가 시작되면 분양가가 확 낮춰질 수 있다는 포비아에 빠져서 서둘러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장렬하게 받아들이고 분양을 한 곳입니다. 지금쯤이면 땅들을 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밸리가 버티다 생각지도 못한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두어 달 전에 레미안 원밸리가 받아든 택지비 산정가가 예상보다 많이 높았던 것이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아마도 힐스테이트 리시빌 역시도 지금 가장 핫한 고덕동 일대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택지비로 반영한 듯합니다.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힐스테이트 리시빌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위 안에 있다는 건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 있는 고분양가가 몸쪽으로 꽉 찬 분양가 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출 받을 계획 아니었습니까? 9억 원 이하라는 점에 의의를 두시고요. 아직 당첨 안 됐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는 대출이 가능한 범위니까 당첨에 올인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조정 현상이 아마도 내년에 분양될 둔촌주공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될 듯 하네요. 둔촌주공은 하그로부터 2,97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받았죠. 조합은 단호히 거부하고 3,550만 원의 분양가를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조합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수순에 와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조합에서도 후분양이라는 말은 아마도 처마 밑에 얼어붙은 고드름처럼 그대로 정지되어 버릴 듯 합니다. 왜냐하면 레미안 원밸리 분양가가 5,200만 원 선으로 정해지면 당연히 둔촌주공 역시도 택지비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둔촌동도 거의 10% 가까이 공시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그가 제시했던 2,970만 원의 분양가는 3천만 원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둔촌주공은 내년도 서울시 공시지가 발표 후에 택지비 감정을 받고 이후에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만 2천 가구가 들어서게 되고 일반 분양 물량만 5천 세대 정도 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에 수많은 청약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청약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으론 그렇게 기약이 없어 보이던 둔촌주공 일반 분양이 성큼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호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둔촌주공 역시도 분상제 범위라는 울타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자금 계획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기보다 조금 더 넓혀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리시빌 이후에 나올 고덕강일의 제일 풍경친한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리시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갈 공산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높아지긴 해도 이 기준보단 낮아지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고덕강일의 민간 분양이 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졌지만 대신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보단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둘째,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조합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보는 분양가로 퉁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과 경쟁률이 진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택자금보다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청약자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얼어붙었던 민간 분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들 아파트가 분상제를 당당하게 맞으면 일반 분양 시기도 앞당겨질 겁니다. 어차피 분상제는 여전히 고분양가를 견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혜택은 바로 청약자들이 본다는 사실이죠. 보다 더 단단한 마인드로 도전하신다면 내가 바위로 날아가는 계란이 아니라 상대가 바위 같은 나에게 날아오는 계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파괴력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